오늘 볶아볼 커피는 엘파라이소 리치라는 커피를 볶아볼 예정인데요. 이 커피는 제가 많이 볶아본 커피예요. 많이 볶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따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볶아볼 예정인데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안 먹다 보니까 소규모 로스터리 카페에서 특이한 커피를 팔고 싶어하는 곳들이 이제 주로 파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이 엘파라이소 리치는 향에서 이미 리치 향이 나는데 복숭아 향이랑 뭐 비슷한 향이 나요. 투입해가지고 화력은 80% 줘서 600g, 생기 600g, 온도 500g을 원했기 때문에 넣어서 이제 가양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해요. 이 가양 커피라는 말이 이제 향을 더했다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인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물이 아닌 커피로 인식되면은 왠지 가공식품 쪽,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천연이 있고 가공이 된 게 있는데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이거 인식해가지고 몸에 해롭다, 안 좋다 인식되긴 하는데요.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이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의 물질, 설탕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첨가되면 이제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다가 대사질환, 소화기 계통에 이제 대사질환에 걸리게 되면 이제 당뇨나 뭐 여러 가지 합병증, 비만 뭐 걸리게 돼가지고 식품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을 이제 자주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노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일정량은 허용이 되어 있고 첨가물을 넣게 되면 어떤 거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향을 넣어가지고 몸이 건조한 거를 활기차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좀 풀면서 이제 이런 커피를 먹어도 되는데요. 알고 보면 억제하는 거예요. 본능을 어느 정도 욕구를 참거나 뭐 이런 영역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들이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막 떠들기에는 그렇고 만약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떤 세미나다 뭐 이러면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떠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뭐 말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끔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은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수면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건 식욕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식욕과 관련돼 가지고는 오래전부터 죄라고 인식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굶었지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욕구를 죄라고 인식받기 시작한 거는 중세시대 였거든요. 서구의 중세시대 때 욕구를 너무 과하게 하면 이게 죄로서 형벌을 받거나 벌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죄로 인식받기 시작한 거는 중세시대 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책을 쓰면서 어떤 건 죄고 죄가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식욕은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많이 전달해 오면서 현대까지 전달해 오면서 먹는 게 뭐가 죄냐 뭐 이런 식으로 현대까지 넘어왔는데 현대에서는 이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죄는 아니고 몸에 남는 거죠. 옛날에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뚱뚱해져가지고 몸에 남아서 오랫동안 못 살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당뇨나 이런 병들이 없었어요. 대사질환이 많이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인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이게 다 가공식품 때문에 그런데 식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소화를 돕는다거나 혹은 당이라는 성분을 해가지고 뇌에게 그 충동을 일으키고 혈당을 올리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다 보면 대사질환, 인슐린 분비가 덜 되면서 대사질환에 걸리면서 피가 포도당이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이 커피는 일단 칼로리가 매우 안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사질환에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커피는. 그 다음에 이 향을 넣은 거는 그 향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세해요. 0.0%로 이 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에 해롭냐 안 해롭냐 저는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뭐 이거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껌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신들 이게 더 위험하고 뭐 제로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식품 쪽과는 약간 논란의 여지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피지 성분도 있는데 피지 성분도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먹는 피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커피는 매일 먹는데 이 리치라는 커피를 가양된 커피를 매일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정량은 어차피 우리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카페인을 많이 먹는 게 몸에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탄커피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고 가공식품이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옛날에 무산소 커피, 발효커피에 시나몬 향이 났어요. 시나몬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시나몬에 특정한 식품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뒤에 보면 알레르기 주의사항이 막 써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알고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나몬 게이트가 천연에서 커피에서 부산으로 하면 시나몬 향이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시나몬과는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시나몬 알레르기에 있는 사람이 부산서 커피를 먹었는데 똑같이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커피 시나몬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증폭돼가지고 커졌는데, 저는 이제 시나몬을 넣었다는 주장 쪽에 가까워요. 왜? 두드러기가 있으니까. 시나몬이 알고 보면 이 발효균을 일시적으로 향균하는, 소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효를 멈추기 위해서는 저는 천연의 어떤 첨가물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걸 넣어주면서 그 향이 생두에 입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긴 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첨가물을 뒤에 좀 밝혀줘야 된다. 그래가 떡볶이 소스 비법처럼 숨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많이 오픈해야 된다. 근데 가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굉장히 다 오픈되어 있대요. 자기네들도 모르는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리치 향이 납니다. 향을 어떻게 첨가했는지 밝혀내가지고 여러 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가고 싶은 쪽이랑은 멀고, 첨가했으면 뭘 첨가했다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첨가했다고 써요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맛있게 잘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커피는 칼로리가 낮다. 어찌됐든 누구한테 의뢰받아서 이제 뽑는 거여서 잘 볶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팝이 200도에 터졌고 203도, 204도, 208도 정도 세게 터질수록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가 날아가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은 마이너스예요. 날아가기 때문에 1팝을 최대한 밀면서 쓴맛과 단맛이 리치 향과 동일할 때 딱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찌에서 팔 올라갈 때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올라갈 때 배출했고요. 일단은 아까 말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다양 커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가공식품 쪽에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이나 식재료들과 커피랑 좀 차원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현대인들의 대사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몸에 안 좋았으면 저도 안 뽑고 판매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과즙의 향미? 이런 것들이랑 리치의 향미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커피 같습니다.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